안녕하세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1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별로 좋지 않게 되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 유감스럽고요. 그렇지만 우리 또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온라인 수업 말고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또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노와 이제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약간의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한 어떤 맛보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디자이너들이 산업 디자인 쪽에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도 조금 유선형 디자인이라든지 공면형 디자인,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라이노들을 많이들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저작 툴을 이용을 하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이제 경험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라이노는 당연히 구매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늘 해볼 프로그램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래스하퍼라는 이제 플러그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스하퍼가 라이노 6.0으로 들어가면서 아예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Vray에서도 라이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Vray를 구매하게 되시면 라이노에 다시 또 플러그인 방식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Vray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노에서는 어떻게든 형태만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바로 렌더링 걸어서 우리가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스하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라이노만 설치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명령창이 이렇게 있어요. CAD처럼 왼쪽 위에. CAD는 이제 밑에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특정 플레인 내에서 라인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라인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CAD랑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장점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라인을 그을 때 특정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명령에다가 0,0,0 하고 딱 치면 거기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직 수평 해서 오르소 이렇게 딱 켜주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가죠. 그러면 여기서 1m짜리 1000짜리 라인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은 바로 1m짜리 선을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CAD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연결해서 라인으로 엔드 포인트에다가 이제 붙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엔드 포인트 여기 켜주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직으로 올리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프론트 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를 간 다음에 쭉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또 위쪽으로 해서 1000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갔죠. 그러면 얘를 지금 이제 펄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3차원을 굉장히 CAD스럽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여기서 렉탱글로 이렇게 그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마우스 이게 이제 오토캐드에서 중간 휠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은 팬이 되잖아요. 패닝.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닝을 이 라이노의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패닝이 되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 펄스에서 움직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잡고 돌리면 이렇게 뷰 포인트가 바뀌고요. 패닝을 하고 싶으면 쉬프트 누른 채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케치업이랑 좀 비슷한데 단지 버튼이 오른쪽으로 변했을 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오히려 마우스 중간 버튼을 잡고 계속 패닝을 하다 보면 손이 엄청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지 손가락만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라이노의 경우에는 중지를 사용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중간 버튼 누르는 것보다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오래 해도 손이 좀 덜 아프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이제 작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하고요. 잡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라이노 맛보기를 할 건데, 지금 뭐 이걸 다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용하는 그 기회를 열어준다는 분위기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할 건가 하면, 먼저 그 다음에 20 클릭, 그 다음에 10 하고 클릭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 10m에 20m짜리 그 타운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수직으로 올려야 될 거기 때문에 프론트 뷰에 가서 다시 카피 한 다음에 얼마나 올릴까요? 느낌상으로 한 60m 정도만 올려볼까요? 여기 이제 나오죠. 얼추 움직여 보고 여기 대략 수치를 보고 60m, 60, 000 다 밀리미터 단위니까 해서 됐어요. 그래서 하나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탑뷰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똑같으니까 요놈을 잡아주고 로테이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CAD 명령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로테이트 친 다음에 센터점을 기준으로 여기 센터를 잡고 싶은데 센터점을 지금 이제 0,0인 건 알겠지만 요 위쪽에 있는 센터를 잡고 싶어서 그럴 때는 센터에 오스냅을 켜줄게요. 그러면 센터점이 딱 잡히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하는데 잡고 여기서부터 한 30도만 돌려볼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도를 돌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인 모델링 방법에서는 이게 이제 건축물 외관이라고 치고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서피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로프트 명령을 주면 curves to loft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로프트가 돼요. 로프트가 되면은 이제 쉐이디드로 대략 보면 이런 이제 형태의 뭐 건축물 외관이나 인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은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 아니고 일단 하나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카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간에 것만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원형이 되는 어떤 이 타원을 만들었죠. 이 타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분위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기 전체 화면으로 해서 퍼스펙티브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래스하퍼를 구동시킵니다. 그래서 GRASS 치면 그래스하퍼가 뜨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 새로운 플러그인이 떠요. 그래서 뜨고요. 이게 지금 뭐 버전이 조금 안 맞다고 뭐라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창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놓고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반반으로 해놓고 얘는 이렇게 반반으로 해놓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화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논리 기반의 디자인인데요.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다시피 이런 방식이에요. 먼저 개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특정 커브점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개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점을 해서 set one curve 해서 위에 녀석을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밑에 녀석을 set one curve 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요 위에 놈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밑에 놈 선택하면 밑에 놈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밑에 애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타원을 디바이드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나눌 거예요. 디바이드 커브 해서 하면은 이 커브 포인트를 이제 커브를 하나를 넣어 주면은요.
얘를 몇 개로 나눌지를 이제 알려줘야겠죠. 나눌 건데 몇 개로 나눌 것인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는 뭐 한 20개 정도로 나눌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면 기본 이제 슬라이드 바가 나와요. 그러면은 20으로 20개로 나눠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여기다가 놓고요. 얘도 컨트롤 C V 해서 하나를 놓은 다음에 얘를 20개로 나누는데 이 녀석을 나눠야겠죠. 그러니 아래 위가 똑같이 지금 나눌 거예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나누고 싶어요. 그럼 얘가 필요 없고 얘를 하나를 더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커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 커브를 동일한 숫자에 의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누는 개체가 여기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개수를 늘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나눠진 포인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 봅시다. 그래서 라인을 그을 건데 어떤 포인트에서 위에 포인트에서 밑에 포인트까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선이 쫙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넘버 슬라이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라인을 다시 디바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또 디바이드를 이렇게 해서요. 디바이드 커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인을 여기서 커브를 또 나눠요. 나누는데 요번에도 컨트롤 CV로 하나 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어떤 변수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눌 것인가, 50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작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지점들이 마음에 들게 되면 이걸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 있죠. 그러면 이건 지금 서피스로 바뀌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기에 패널링이 안 돼 있고 그냥 이런 곡면이 막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절점을 뽑아내게 되면 이 지점 따라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줘 버리면 삼각형 패널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절점이 포인트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포인트 점이 리스트로 나옵니다. 이 밸류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점에 따라 3차원적인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따서 다시 어떤 개체들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방식들을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 혹은 뭐 수치 기반, 논리 기반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여드리는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부분의 이 그러니까 그래스하퍼의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파라미터가 있고 여러 가지 수학이 있고 셋이 있고 벡터, 커브, 서피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공부하는데도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전부 다 수학을 공부해 갖고 또 영어 울렁증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방식으로 이 그래스하퍼라는 거 라이너를 설치하게 되면 그래스하퍼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스하퍼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스하퍼에다가 또 추가할 수 있는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런치박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이 런치박스는 하나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패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이제 휘어 있는 그 커브가 두 개가 있어요. set multiple curves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됐죠? 지우고 두 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set multiple curves. 네,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surface를 하나 만들 건데 이제 로프트 명령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로프트로
curves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당연히 로프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로프트 된 요 면을 다시 패널 나누기로, 그래서 여기서 런치박스를 사용하는 건데, 패널의 종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랜덤하게 뭐 이런 류의 패널이 있으면 서피스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UV 값을 컨트롤 CV로 하나 해서 여기다 한 다음에 가로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V 하나 더 해서 또 세로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을 해줘요. 그래서 가로로 이 개수, 이제 그러니까 적층되어 있는 U 값으로 적층 개수를 높이면 이게 점점 촘촘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도 더 많이 쪼개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개수를 늘려주면 작아지면 이게 거의 직선으로 바뀔 거고, 더 많아지면 곡선에 가깝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종류도 또 다른 서피스, 예를 들어 뭐 트라이앵귤러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로프트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지우고 넣고 넣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패널이 이제 삼각형 패널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숫자를 조금 줄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뭐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패널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 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제 그 밀도와 그 다음에 패널링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이 녀석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베이크 구워버리면, 베이크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임을 해가지고 하나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그냥 어떤 개체로 바로 나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논리는 필요하다면 이제 따로 저장을 바탕화면에다가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이제 요거를 끌 수 있겠죠. 그걸 꺼버리면 그냥 라이너 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고 평소에 모델링 하듯이 뭐 필요하다면 지울 수도 있을 거고, 재질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또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패널링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예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칠 수 있어요. 왜 다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수동으로 고쳐야 되거나 뭔가를 수동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당면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변형들을 가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자꾸 막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치는 게 감각적으로 고쳐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또 생겨서 그 다음 명령이 안 먹는다거나 그런 류의 좀 한계점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라이노의 이제 그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 건데,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스피어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3개 분할 화면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서 프론트 뷰에서 카피를 해요. 그래서 반쯤 걸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봤을 때도 무브 좀, 그래서 이제 이런 개체를 2개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분린을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뭐 분린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2개를 합쳤어요. 합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감각적으로 되고, 또 여기다가 이제 뭐 필렛을 한번 매겨 봅시다. 솔리드 필렛 엣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서리 지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 자, 이렇게 잡고 쫙 움직이게 되면은 요거에 이제 그 레이디어스 값이 바뀌죠. 자, 이렇게 가서 요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한 1500 정도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 하고 나면 이렇게 모서리 지점이 쫙 그냥 필렛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다른 앱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그 빠른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라이노의 또 나름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됐으면 바로 V-Ray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V-Ray는 뭐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렌더링 걸어버리면 렌더링이 지금 걸리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도 걸 수 있고, 재질도 V-Ray 재질 다 입력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용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이노가 익숙하지 않아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해서 특정 개체만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셔서 스케치업 3D 스튜디오 3ds 파일, 그 다음에 뭐 스케치업 DWG 파일, 일러스트 파일, 그 다음에 뭐 다 있어요. 그래서 FBX도 있죠. 심지어는 뭐 그래서 다 익스포트해서 거기서 또 자기가 편하신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케치업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일단 저장을 해봐요. 스케치업 버전 뭐 적당하게 하고요. 2018 저장하고 스케치업에서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하실 때 항상 유닛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계로 통일해서 열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렛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스케치업에서 하기가 좀 쉽진 않죠. 물론 스케치업에서도 플러그인 깔아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서 또 재밌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제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과제는 일단은 라이노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캡처 하셔가지고 일단은 라이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라이노의 V-Ray 뭐 이런 부분들을 반대편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그걸 설치를 해서 특정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걸 캡처 하셔가지고 설치한 화면에서 캡처 하셔가지고 형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LMS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제의 핵심은 라이노 설치,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형태 만들어 보기 정도까지만 해서 그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업 시간에 공지했다시피 그 기말고사로 이제 되는 과제 제출은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과제는 뭐 라이노를 사용하시든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든 맥스를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제가 있는 그 제대로 된 파라메트릭 혹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법들 어떤 부분들을 이용을 하셔서 주제와 함께 같이 이제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기말고사 성적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년 동안 여러분들 아니죠. 지금 이제 4학년이니까 저한테 수업 들은 것만 거의 뭐 3년, 4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꼭 성공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